생활 명상 시작. 인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내가 보느냐 하는 그 시각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바깥에 있는 저 외부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과 같아요. 진실은 뭐야? 사실은 내 것을 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과 속은 항상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투사되어서 바깥으로 나갑니다. 누군가를 내가 싫어하고 내가 누군가를 불편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이 싫고 그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엇이 그것을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가? 인간은 이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다 달라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컵을 바라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 각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컵에다가 앞에 그림이 이런 것이 그려져 있군. 그래서 이 컵은 그림이 이렇게 해서 모양은 이래.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약간 각도를 다르게 해가 뒤쪽을 보면서 손잡이가 이렇게 해서 이 컵은 이런 거야. 어떤 사람은 위를 이렇게 보면서 아니야, 컵은 이런 것이 이 컵은 이런 모양이야. 어떤 사람은 또 밑을 보면서 아니야. 이렇게 다양한 시선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혜라 그러면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그 통찰, 그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이 컵을 전체로 다 본다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다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보는 시야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통찰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통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야가 한쪽만 바라보고 그 한쪽 중에서 조그만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을 좁은 시야. 앞쪽을 볼 줄은 아는데 뒤쪽을 볼 줄을 모르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뒤쪽을 봤어요. 와, 앞쪽만 있는 줄 알았는데 뒤쪽도 있네? 이걸 뭐라 그래요? 와, 깨달았다. 이렇게. 깨달은 거야. 이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걸 또 받는 거야. 그리고 와, 그런데 어느 날 또 옆쪽도 보고 이것도 본 거예요. 또 깨달은 거야. 깨달음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위도 보고 아래도 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뭐예요? 이 전체를 통합해가 한 건을 딱 보는 걸 뭐예요? 이제 완전한 깨달음. 지금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조금씩 지금 뭐예요? 그 깨어있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옛날에는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요것만 봤어. 그런데 이제는 요것만이 아니고 요쪽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어? 왜 그걸 못 봤을까? 이렇게 하는데 그 시야가 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바라보는 그 시야는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가 계속 보기 때문에 그 익숙함을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라 그러고 그 익숙한 습관을 다른 말로 하면 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하는 생각, 익숙하게 반복적으로 뭔가 할 때마다 내뱉는 말, 그리고 익숙하게 하는 그 행동, 그 세 가지를 우리는 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업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름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제 지식이라는 거, 옳음이라는 어떤 것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내 식에다가 갖다 붙여서 내 것이 맞지, 전 틀렸어. 이렇게 지식을 활용해서 자기의 업식을 더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 옳음을 가지고 내 것을 더 확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패턴을 우리는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모든 다름 속에서 인간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서로 합의하자. 서로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른데 우리가 서로 합의해서 조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법이라 그러고 예의라 그러고 규칙이라 그러고 그것을 도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내 것을 내리고 우리가 서로 합의했는 바대로 합의된 대로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법칙대로 움직인다. 인간의 법칙대로. 자연의 법은 뭐예요? 그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순리가 있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오는 걸 자연의 법칙.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때 인문과학, 자연과학. 인문과학은 뭘 배워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서로 합의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회가 만들어 놓는 법칙이 있고 그런 예의와 규칙과 도덕과 법이 있어요. 이것을 왜 만들었냐면 너 멋대로 하지 마라. 너 멋대로 네 중심적으로 네 업식대로 움직이면 너는 이 사회의 구성원한테 피해를 주고 그 피해 속에서 너는 이렇게 쫓겨난다. 소외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생들을, 아이들을 그런 걸 가르치려고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는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보다도 이 사회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왜 그래요?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알고 룰을 알고 법칙이 뭔지를 아니까 거기에 잘 따르면 빨리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걸 못 배웠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지멋대로 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자기 멋대로가 심하면 뭐가 되겠어요? 교도소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완전 갈아버립니다. 욕심을 내고 피해를 주고 지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쭉 갈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인간은 그 바라보는 그 시야, 해석이 어떤 시야로 바라보느냐인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 중심성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그 법칙성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관계 안에서 법칙이 뭔가? 내가 어떤 이 직장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이 친구들 만난다든가 이 그룹을 만나면 이 직장의 규칙은 뭐지? 이 직장의 룰은 뭐야? 또 이 그룹의 이 엄마 모임 거기에는 또 거기에 맞는 룰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아빠들의 모임은 또 아빠들의 모임에 맞는 어떤 그런 룰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제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그걸 빨리 파악을 합니다. 축구를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축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서 하면 축구를 엄청 잘해요. 공을 막 귀신같이 다루고 막 쫙쫙 하는데 이제 그 게임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축구 선수 11명이 이제 딱 합니다. 근데 이 룰도 모르고 지멋대로 해요. 그런 사람은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인생은 게임입니다. 인생은 게임이기 때문에 그 게임의 룰을 빨리 익혀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회 속에서 잘 살라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빨리 익혀야 됩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을 빨리 익혀야 돼. 그 룰을 빨리 익혀야지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룰을 가지고 거기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축구를 하려고 그러면 축구의 룰을 빨리 알아서 그 룰에 맞추어서 자기 일을 써야지 축구가 잘하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자기 순서도 아닌데 가가지고 막 볼 차고 막 규칙도 자기 엉망하면은 뭐라 그래요? 페널티킥을 딱 주든지 아니면 뭐예요? 이렇게 제재를 가해버린다고. 퇴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멋대로 지금 움직이면 삶으로부터 퇴장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과거에는 이렇게 상처가 있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인식을 못했어요. 그냥 나는 약했어. 나는 힘이 없어서. 나는 상처가 많았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물론 그런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룰을 올바로 못 익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룰을 올바로 이제 익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터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룰을 잘 익힌 사람, 룰을 가지고 이제 잘 운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 룰을 이렇게 벗어나는 사람이 돼요. 룰을 이제 가지고 놀 수 있고, 만약에 불교에서 계율을 이야기하면 그 계율 바라밀이라는 것은 더 이상 계율이 아닌 거야. 그냥 자연스러움인 거예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올라가는 그런 게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식의, 세상을 보는 그 인식의 눈,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지, 지금 어떤 문제를 갖다가 내가 잘했냐, 못했냐, 옳으냐, 그러냐, 그것은 뭐예요? 그 순간에, 한순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명상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에 지금 접근하는 것이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그것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 여러분 엄청나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의술이나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문제 해결 능력들은 대부분 뭐예요?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바꾸고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대부분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그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제거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것을 지혜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침을 맞고 아니면 약을 쓰고, 이것은 뭐예요? 결과를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처리되더라도 원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또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 법칙성을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탐구해야 됩니다. 그거는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이렇게 봅시다. 너가 상처 입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상처 입을 것이다.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할 준비가 되었는가? 저 사람 싫어요. 내가 오늘 화날 준비가 되었는가? 화가 확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그렇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화가 나. 그것이 원인이야. 원인은 저쪽에 있지 여기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저것만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을 처리해도 또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원인을 제거한 사람은 화가 날 일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화를 처리해버렸다고. 화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화가 뭔지를 진정으로 만나버린 사람은 화는 그냥 뭐예요? 재미고 즐거움이라고. 그냥 자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근데 화를 만나지도 못하고 내가 못 만나니까 계속 만나달라고 저 밖에서 계속 신호를 보낸다고. 그럼 저 사람 만나도 화가 나고, 저 사람 만나도 화가 나고, 이런 일이 생겨도 화가 나고, 저런 일이 생겨도 화가 나고, 그럼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와, 나는 왜 화가 나는 게 좀 내 앞에서 많이 생겨? 그럼 뭘 많이 생겨? 자기가 매일 만들고 있는데.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할 준비가 되었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행복해야 돼. 로또가 당첨됐으면 좋겠어.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놔놓고 뭐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의식적인 습관은 뭐예요? 내 같은 게 무슨 당첨이 되겠어.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해. 나는 역시 능력이 없어. 지금 자기가 그렇게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그것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그냥 껍데기만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지금 뭐 행복해지겠어요? 스스로 지금 뭐 불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불행과 행복은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선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전체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다 선택했잖아. 인정해요? 네. 인정해? 네. 남편 내가 선택하고 아이들 낳는 것도 내가 선택하고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고민해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내가 선택한 거야. 근데 내가 고민해가지고 내가 최선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선택해 놔놓고 내 선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는 거 누가 선택해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와, 나를 애미기는 그 상사 때문에 저놈 때문에 내가 그만뒀어. 그럼 저 사람 있으면 다른 사람 다 그만둬야지. 근데 왜 내만 그만둬? 내 선택입니다. 그대가 실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래요. 내한테 감정도 없고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내가 혼자 좋아했다가 혼자 실망했다가 혼자 성질냈다가 계속 그렇게 있는 거야. 왜? 자기 뜻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되면 좋아했다가 자기 뜻대로 좀 안 되면 실망했다가 자기가 좀 뭔가 이렇게 자기하고 같이 안 놀아주면 소외됐다가 자기 혼자 생쇼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속에서는 막 요랬다가 저랬다가 요래 하루 종일 그런 생각 속에 그 망상 속에 에너지 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은 보지도 안 하고. 그게 업식의 굴레, 업식의 지금 막 완전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깨어서 딱 빨리 그 망상을 끌어버리고 지금을 봐야 되는데 외부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혼란시키는 것은 없다. 외부에 어떤 것이 아니라 외부에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혼란스러운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야. 내 마음이 혼란스럽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 내 마음이 화에 빠져 있다. 내 마음이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성질나는 그런 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살아가는데 생, 노, 병, 사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 보고 싶지 않고 인식하고 싶지 않은 것이 죽음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도 만약에 죽음이 문제라면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그 죽음의 순간조차도 그 죽음을 탐구하면서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그 순간도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면 막 무서워가지고 막 안 왔으면 좋겠고 막 큰일 났다 막 난리를 지기는 거야. 근데 소크라테스를 봐라. 죽음조차도 평화롭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깨어있는 선사들 이야기는 뭐예요? 죽음이 왔을 때도 담담하게. 근데 뭐 죽음이 그런데 다른 거 뭐예요? 살아있으면서 일어난 욕망이나 아니면 병 들었는 거나 병이 걸리는 거나 늙어가는 거나 뭐 그러고 담담하게 보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 늙으면 어때? 우리 어머님이 84살이고 이러니까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매일 그런 소리예요. 내가 한마디 합니다. 80살까지 많이 썼네.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80까지 썼어 알아버린 것을 어떡하겠어? 그러면 그 나이 때는 그 나이에 맞는 그냥 아픔이 있어요. 질병이 있다고. 그러면 그 질병을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그걸 운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거부해요. 그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원 가는 거야. 이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 진짜 힘든 것은 스트레스예요.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왜 나는 이러냐 이 말이에요. 왜 내한테 이런 것이 생겼냐. 왜 나만 이래. 사실은 나만 이런 것이 아니고 다 그런데 다 그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다 그래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아니 직장만 안 오긴 사람이 있겠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안 헤어진 사람이 어디 있고 뭐 돈 안 떨어져 본 사람이 어디 있고 그냥 다 그래.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나만 그러냐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 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내 마음이 너의 마음과 같습니다. 내가 겪었던 고통은 다른 사람 다 겪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잘 알고 내 것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이 이해가 돼. 저 사람도 내 때문에 내같이 힘들었겠구나. 아유, 저 사람도 참 어릴 때 들어보니까 내하고 좀 비슷하네. 그냥 들어보면 다 비슷해. 약간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뭐 잘 사는 집이나 못 사는 집이나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똑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에 대한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고 어떤 설명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자기 것을 탐구하라고 하는 거야. 나는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었지? 나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믿고 있는 거야? 내 안에는 어떤 지금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지금 이것을 빨리 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저 바깥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에피테토스가 2000년 전에 지금 하고 있다고. 근데 인간의 마음은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지금 뭐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지금 이렇게 법칙성을 놓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한번 잘 보라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나 어떤 일에 대해서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진리에 가까운가? 진실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식대로 보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보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내 기준대로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이것을 질문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에피테토스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은 어떻게 갖게 됐지? 지금 이 업식, 이 습관은 어디서 생긴가? 어릴 때 엄마로부터,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친구로부터, 아니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입력이 프로그램 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프로그램 된 것을 알아차리란 말이에요. 아, 내 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깔렸구나. 지금 내가 내고 있는 것이 진정한 나의 경험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누구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정답을 내가 지금 흉내내고 있는가? 이것이 잘못된 근거에서 온 것인가? 그렇다면 잘못된 이 생각들은 내한테 어떤 이득을 주는가?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비추어서 자꾸 이렇게 질문하라. 이것이 뭐예요? 이런 질문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을 쓴다 그래요. 이게 생각이 한문으로 날생자에 깨달을 각자예요. 생생한 자각, 그것을 생각이라 그래요. 인간은 가장 동물과 다르게 가장 위대한 이유는 인간이 생각을 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축구를 할 때도 어떤 게임을 할 때도 생각하면서 하는 사람을 엄청 잘하는 선수라 그래요. 그 축구 선수도 그런데 화살을 쏘는 그 양궁 선수도 그러고 어떻게 하면 지금 저기를 맞출까? 생각을 쓰란 말이에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빙빙빙빙 쏘는 거야 그냥 나가서 막 달려가지고 복말쭉 차고 그런 축구 선수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생각을 쓰고 있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면서나 사람을 만나고 그 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쓰고 있냐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외부 환경은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없다. 지금 에픽테토스는 끊임없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과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 우리 부모님, 내가 태어난 이 환경, 내 몸,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 환경들은 지금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반응을 뭐라 그랬어요? responsibility. response, 반응하다. 반응하는 것을 책임이라 그랬고, 여러분들이 그 반응을 깨어서 하는가? 그 반응이 적절한가? 효율적인가? 합리적인가? 근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엉뚱한 반응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좋은 감정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같이 잘 지내려고 오는데 지금 내 안에서 내 감정이 빠져가지고 저 사람한테 상처받은 감정이 빠져서 막 오는 사람을 씩 하면서 막 욕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러면 적절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적합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반응은 누가 지금 선택하는가? 그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깨어서 좀 더 자각하면서 반응해라. 순간순간 자각하라. 그 자각이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생활 명상에서 세 가지 수행법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첫째 뭐라 그랬어요? 비추어라. 계속 비추어요.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비추고 그리고 내 것을 알아차려요. 아, 내 안에 이런 것이 나왔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내 거 알아차렸으면 다음에 뭐예요? 운용하라, 선택해라, 반응해라. 적절한 반응을 스스로 하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지금 생활명상센터의 가장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비추어라, 알아차려라, 그리고 운용해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잊지 말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한번 여러분 생활을 점진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각의 차이. 내가 시각이 아직은 한쪽을 좀 보고 있지 전체를 아직 보는 시각이 아직은 덜 되었구나.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길러내야 돼. 그것을 통찰이라 그랬죠. 인사이트. 21세기는 이제 통찰의 시대, 융합의 시대, 통합의 시대입니다. 그 전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이제 잘 사는 시대가 와. 그것을 생활 명상에서 길러보도록 합시다.